어제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대정부 질문 첫날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자, 어제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을 주로 하셨던데 저 국무위원으로서 전반적인 답변 태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21대 들어와서 처음 대정부 질문을 한 거고요. 네. 한동훈 장관하고도 사실은 이제 첫 대면이었어요. 아, 첫 번째 질의, 첫 질의군요. 예. 뭐 처음 하여간 말을 섞어봤고요. 예. 그 보면 답변의 핵심 요지는 다 피해 나가고 대정부 질문의 장을 그냥 말싸움장으로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사실은 그 의원들이 정부의 장관들, 국무위원들을 뭐라고 하면 그건 예. 내 개인을 공격한다기보다는 음흠. 그를 통해서 제도의 변경이라든지 개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근데 잘못을 인정해야 제도 개선이든 태도 변화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길을 쓰고 잘못은 뭐 인정 안 하려고 하고 말 피해 나가고 자세나 태도를 지적하자면 좀 문제가 많다 싶고요. 네. 좀 이따 다시 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 인사검증 제도 개선 관련해서 이야기하길래 꼭 그러시면 장관은 법 개정이라든 시행령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뭘 했냐 물었더니 네. 뭐 저한테 오히려 어떤 법 개정을 말하는 거냐 어떤 법 개정을 원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수상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싸움하려고 나오는 자세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뭐 대정부 질문도 그렇고 뭐 다른 어떤 현안 질의할 때도 한동훈 장관 민주당 의원들만 만나면 특히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비아냥 거리죠. 이제 비아냥 깐죽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랄까요? 그냥 뭐 그 최상위 엘리트이시잖아요. 큰 뭐 어려움 없이 곱게 잘하셨고 네. 그래서 그런지 그 뭐 다른 상대에 대한 뭐 기본적인 존중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좀 없어 보이고 그냥 단순히 그 말싸움 그 순간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태도가 보이던데 그게 뭐 그동안 공부해오고 검사 생활하시는 거에 큰 불편함은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네. 적어도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 앞에 갖는 자세로서는 좀 적절치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사적으로 만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혹시 이제 뭐 선거나 이 정치 출마를 좀 하려고 좀 그런 일부러 태도를 좀 보이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별 관심은 없는데 예. 저는 뭐 강남 지역이나 뭐 경상도 일부 지역 빼고 나와서 당선되기가 쉽겠습니까? 아, 되게 어렵다고 보시는 거군요. 딴 데 가서는. 예. 근데 이제 보면 스타일이 지기는 싫어하고 질 것 같으면 잘 안 싸우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아하.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아. 뭐 어디 강남이나 이런 안전한 데로 출마한다고 그러면 그거 모양새가 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을 나가야 될 텐데 뭐 지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어제 얘기 중에 지금 노웅래 의원 기소 부분요. 91일 만에 기소가 됐는데 별건 수사 얘기도 했었고 또 돈봉투 부스럭 소리 그 얘기 했습니다. 그거 지금 사실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기소가 너무 늦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일단 예. 별건 수사라고 어제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니 별건 수사를 불법인데 그걸 하십니까? 이렇게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불법적인 수사도 내가 하면 괜찮다는 정치 검찰의 오랜 습성을 어제도 보이던데 이거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모든 국민이 기억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달라고 주장하면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있다. 어제도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반복했어요. 네. 그래놓고는 91일 동안 기소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의원들의 2000년 이후에 그 체포동의안이 왔었던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제 부결된 건들 있잖아요. 네. 대부분이 열흘이나 한 달 이내에 다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사가 됐고 확증이 있으니까 그 체포영장을 보냈고 그러니까 뭐 열흘이나 한 달 이내에 다 기소를 한 거죠. 근데 노웅래 의원은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반드시 구속시켜달라고 얘기를 구속 수사할 수 있게
가결시켜달라고 하더니만 91일 동안 기소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물어봤거든요. 음흠. 그 91일 동안 노웅래 의원은 몇 번이나 불러서 조사했냐? 음흠.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 단 한 번도 안 불렀거든요. 안 불렀으니까. 아니 구속 뭐하러 수사를 구속을 해야 할 하려고 만큼 그래.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 구속해서 뭘 하겠어요. 구속해서 신변만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수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포영장을 예. 보내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직접 수사를 하기 위해서 노웅래 의원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그냥 기소한 거예요. 이러려면 뭐 하려고 수사도 하지 않을 체포영장을 보냈냐. 그래놓고 왜 딴소리 하냐.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수사는 구속이든 불구속 상태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 수사가 아닌 다음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정치 수사를 너무 대놓고 티나게 하더니 변명도 아주 뻔뻔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온 거 사실은 이재명 대표 기소 요거를 간보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의원님께서는. 어제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노웅래 의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저는 모릅니다. 국민들도 몰라요. 그런데 긴급 수사를 요하거나 인신 구속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왜 굳이 체포영장을 보냈을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반드시 국회의원들이 뇌물 받았다고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다 구속영장을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체포영장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불구속 기소한 사례도 많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앞뒤 정황을 보면 체포영장을 보낸 건 국회를 상대로 이벤트를 했던 거고 그 이벤트라고 하는 건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국회를 상대로 예행연습 혹은 간보기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노웅래 의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면 당원 80조를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까?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보십니까? 저는 그냥 원리 원칙대로 당원 당규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관련 건에는 뭐 당일은커녕 몇 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잖아요. 아하, 예. 네, 뭐 이걸 질질 끄는 건 국민들 보기에 왜 각각이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당원 당규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사 문제도 어제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은 제도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도 인사 실패 사과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니 지난 정부에서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 안 했죠. 그리고 전형적인 딴소리 하고 말 피해 나가는 건데 제가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본질도 파악을 못 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네. FBI에 가서 뭐 좀 이렇게 인사 검증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겠다고 시끌벅적하게 언론에 알리고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작 이제 핵심 제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FBI가 하고 있는 SF86 어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것도 사전 검증 질문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청와대가 혹은 용산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사전 질문지 이것도 똑같은 그 질문지인데요. 네. 이 두 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SF86 FBI가 하고 있는 그 질문지는 법으로 다 입법적인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 그런 거라서 그걸 만일에 거짓말로 잘못 작성하게 되면 5년 정도의 처벌도 가능해요. 처벌 조항이 있군요.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F86은 공문서예요. 법적인 공문서. 근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인사검증 질문지는 그냥 사문서예요. 임의로 제출하는 거. 거짓말을 해도 정수진처럼 거짓말을 작심하고 해도 그 처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물었거든요. 네. FBI까지 갔다 오고 미국까지 가서 요란벅적하게 갔다 왔는데 뭐가 다르든 했더니 본인도 그 SF86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미 13년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보고서에 이 얘기가 이미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국내에서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굳이 이벤트하고 쇼해가면서 미국까지 가서 FBI가 어쩌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와 관련된 제도적 정비, 법 개정 이런 걸로 뒷받침을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는 정순신 사태가 터진 거다. 그러니까 정순신 사태는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다. 제도 준비를 안 했으니까. 네. 정순신 사태는 학폭 문제를 알았니 몰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제도 정비를 해서 이런 것이 거짓으로 진술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었다라면 정순신이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동훈 장관이 정책적 실패한 거다. 네. 그러니까 제도적 개선을 잘 앞으로라도 잘 해라. 그랬더니 이전 정부도 사과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말꼬리 자꾸 피해 나가려고 그러던데 좀 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웠었다. 제 느낌은 예. 한동훈 장관 태도를 보니까 앞으로도 이 정부의 인사는 줄줄이 참사를 겪을 것 같아요. 참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말씀이시군요. 자, 한덕수 총리한테도 질문을 드렸는데 특히 외교안보 라인 경질 상황, 특히 외교 상황 질문에 대해서 한 총리는 불안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구나. 네. 오히려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국민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시고 총리가 국정을 챙기고 외교안보를 챙기느라고 좌불안석 잠을 못 주무시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총리는 태평하고 국민들은 대통령이 외교한다고 나가기만 하면 불안하고 외교안보 라인은 하루아침에 저 블랙핑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 어쩌네 이런 황당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이 불안하지 않으냐 그랬더니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하. 특히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실언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말을 피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도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외국 그 언론이 보도를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항의하고 정정보도 요청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해요. 네. 그걸 왜 안 하냐 했더니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외교 라인을 통해서 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한민국 언론은 마음에 안 들면 비행기도 안 태우고 가벽 쳐버리고 하던 도어 스태핑도 안 하고 그 완전 찍어 누르고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게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항의하고 거칠게 대쉬하더니 왜 일본 언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시냐. 아하. 이거 문제 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산케이 지국장 출국 금지까지 시키고 또 소송 명예훼손으로 재판했죠. 소송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적을 했는데도 한덕수 총리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 자꾸 우리 국민들이 교도통신 보도가 맞나 봐.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이 말실수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실수가 있으니까 현안 파악도 못하고 가고 저런 거 아닌가. 아랍에미리트 연합 가가지고는 이란이 적이라고 얘기해서 이란으로부터 거칠게 항의를 받더니만 이번에는 일본 언론으로부터 이런 그 취급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아무런 정정보도나 항의도 못하는 걸 보면 야 이거 또 큰 실수하고 오신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 때문에 걱정돼서 어제 한덕수 총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아무 걱정 없으시답니다. 또 기억나는 게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실수를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그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가 돌덩이입니까? 우리한테? 그거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표현하는 수준이니 걱정스럽더라고요. 이런 총리의 인식과 태도와 대통령의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불안한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겹칩니다. 야당이 거칠게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삼으면 그걸 지렛대 삼아서 다른 나라와 협상에 이용을 할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한 국내에서의 이라크 파병 반대 시위가 있고 정치권에서 반대가 있으니까 오히려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도움된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이거 성가시고 돌덩이고 귀찮은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4.3 추념식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의원들은 만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또 그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의원들은 이제 안 만나겠다. 정치는 안 만나겠다. 그러면 또 메시지 듣고 또 혼전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박 의원님도 좀 뵈서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일단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4.3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의 역사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는 데는 진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뭐 정치인들을 안 만나시려고 하는 건 아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있었던 뭐 이런 메시지를 두고 중구난방 이야기 나오는 거 저는 이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하, 예. 대통령께서는 조금 그런 거리를 두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무슨 뭐 정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네. 당연히 대통령께서 그렇게 조금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엮이고 싶지 않으시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지금은 좀 그렇지만 혹시 이제 앞으로 총선 국면이 이제 올 것 같기도 한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이 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은 지금 지도부, 네. 지금 현역 의원들, 현역 정치인들이 해나가야 될 일이 99%라고 생각하고요. 예. 나머지 1%를 전직 대통령 혹은 당의 여러 고문님들 이런 분들로부터 지혜를 얻고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우리 169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책임을 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짊어지고 나갈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 부족한 1% 2%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채울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뭐 지혜를 나눠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엔 좀 직접 나오셔서 좀 출연해서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